첫 번째 AI 기술 발전과 해양수산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장벽탁 원장님께서는 독일 보은대학교에서 컴퓨터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으며 MIT 인공지능연구소, 프린스턴 뇌과학연구소,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서 초빙 교수로 활동하셨습니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AI 연구원 원장을 맡아 인공지능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와 교육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네, 그럼 원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마 사실 해양 전문가는 아시다시피 아니고요. 그렇지만 인공지능 관점에서 이쪽 과학적인 기술이나 발전 분야에 AI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 아이디어나 인사이트를 한번 얻으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지만 그래서 AI가 사실은 뭐 매일 뉴스에도 나오고 안 쓰이는 데가 없고 어마어마하게 아직도 진화 중입니다. 근데 너무 포괄적으로 모든 데 응용이 되기 때문에 진짜 AI가 뭘 하려고 했는지 오히려 약간 이런 관점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걸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눠보면 AI가 하는 게 사람 같은 기계를 만들려고 했고요. 특히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 아니면 인간의 지적인 작업을 기계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이런 연구를 시작했고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제가 그래서 일부러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너무 단순화시킨 거긴 한데 판단형 AI 우리가 주로 어떤 그 상황을 보고 뭔가 판단하는 굳이 얘기하면 간략하면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 이런 거를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뭔가 주고 옵션 몇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게 판단형 AI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생성형 AI는 상당히 다릅니다. 아주 최근에 발전했는데 주관식 문제입니다. 뭐뭐를 두고 글을 쓰죠. 그림을 그리고 상당히 다른 정말 사람 같은 발전이고 그 다음에 근데 AI가 진짜로 하려고 한 거는 이런 게 다 포함된 어떤 에이전트 사람이나 로봇 같은 걸 만들려고 했어요. 그게 아직은 발전이 좀 느리긴 한데 행동형 AI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마 이런 얘기 조금 나오는데 에이전트란 얘기를 이제 AI 에이전트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챗GPT가 생성형으로 글만 써주는 게 아니고 비서처럼 사람처럼 뭔가를 해주면 서비스를 해주는 것처럼 상호작용을 여러 번 하면서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그게 더 발전되면 결국은 몸을 가진 로봇 같은 걸로 결국 사람 같은 거죠. 제 대신 여기서 강연 같은 걸 할 수 있는 상황을 보고 제가 생각해가지고 뭔가 판단을 해서 제스처도 하고 말도 하고 이런 에이전트를 사실을 만드는 게 AI의 꿈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이미 약간 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과학자들이 하는 일을 사실은 AI가 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AI가 뭐냐? 아주 이상적인 꿈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생각한 사람처럼 지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기계. 사고하는 기계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긴 했는데 사고를 제대로 하려면 문제를 이해해야 되죠. 지각 능력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지각하고 그다음에 생각해가지고 그다음 뭔가 행동 의사결정 내지는 물리적인 행동까지도 가는 걸 궁극적으로 생각한 거고 이 각각이 따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고 근데 그거에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그 기반은 사실은 학습하고 추론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각하는 것도 학습하고 추론을 하고 생각하는 것도 학습하고 추론하고 사실 행동하는 것도 학습하고 추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반의 밑에서 하는 건 AI가 하는 건 사실 학습하고 추론하는 기술이고요. 근데 조각조각으로 보면 지각하는 거 그래서 우연히도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판단형이 약간 지각 능력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물건을 보고 이게 포인터냐 아니냐 강아지냐 고양이냐 예를 들면 기후 환경이 뭐 A냐 B냐 이렇게 약간 객관식이라고 그랬죠. 그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사고하는 능력이 언어 능력이 강합니다. 인간이 하는 많은 능력이 사실은 언어로 하는데 지금 챗GPT가 인간의 언어 능력을 거의 흉내내고 있고 그러면서 글도 쓰고 문서도 요약하고 번역도 하고 뭐 심지어 웬만한 보고서 같은 것도 작성하죠. 생성형 AI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형. 그래서 지금 AI는 이 조각조각으로 아직 발전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다시 통합돼 가지고 행동까지 하는 이런 AI는 이제 최근에 발전합니다.
그래서 지각 능력의 대표적인 걸로 한번 보시면은 특히 시각 능력인데 We started to wonder, 상용화된 예입니다.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편의점에서 You could walk into a store, 내가 스마트폰만 찍고 내가 누군지만 알리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아무 물건이나 집어가지고 내 가방에 그냥 넣고 도둑질 하듯이 나와도 AI가 다 알아서 무슨 물건을 잡아서 어디다 놓는지 다 인식해가지고 계산합니다. 이게 아마존이 이미 상용화한 아마존 고라는 무인샵입니다. Use the Amazon Go app to enter. 그래서 저기 있는 물건들을 특히 카메라, 센서 이런 걸 It's 달아서 really that simple. 알아보는 Take 거죠. whatever you like.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to your virtual cart.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t automatically. So, how does it work? We used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sensor fusion, much like you'd find in self-driving cars. 주로 We call it 센서를 Just Walk 기반한 Out 지각 technology. 능력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능력 같은 예로 여기 구글이 만든 걸 What 한번 you're going to 보시면 hear is the Google Assistant actually calling a AI가 real salon. 미장원에 to schedule 전화를 an 해서 appointment for you. 상대방 사람하고 Let's listen. 대화를 해가지고 미장원 시간을 예약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에이전트 같은 겁니다. 한 번만에 뭘 수행하는 게 아니고 대화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뭔가를 약간 협의도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을 협의해야 되죠. 이게 이제 에이전트의 개념인데 사실 어시스턴트, AI는 어시스턴트, 로봇 벗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Just a woman's haircut for now? Okay, we have a 10 o'clock. 10 a.m. is fine. 여기서는 상대방 전화로 음성도 인식해야 되고 언어도 Cocotero, 이해해야 how may I 되고 help you? Hi, I'm the Google Assistant calling to make a reservation for a client. This automated call will be recorded. Can I book a table for Tuesday the 12th? Okay, cool. We've always been thinking about how should the 예, system 주로 언어 능력이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는 이제 로보틱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제 물리적인 환경하고 상호작용하는 센서하고 액추에이터가 있어가지고 물리적인 환경에서 직접 데이터를 다루는 게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스팟민이라는 로봇인데 인간이 만든 환경 안에서 움직이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인간 환경 안에서 뭔가를 합니다. 여기 사실은 지각 능력이 있죠. 주변 환경을 지각해야 되죠. 특히 그 다음에 움직이는 내비게이션 플랜을 짜고 그 다음 걸 행동으로 옮기는. 그래서 행동이 여기 중요한데 사실은 지각하고 생각하는 능력도 이미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비디오는 사람이 여기 안 보이는데 리모컨으로 조정한 겁니다. 최근에는 자율적으로 이게 행동을 하는 기술이 그 사이에는 많이 발전하긴 했는데 아직은 뭐 완전 자율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앞으로 발전하면 이런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식기 세척기에다가 식기를 넣는다든지 컵을 알아보고 집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그걸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아직 사람이 조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 먹은 콜라 캔이 있으면 이건 쓰레기통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사실 알아서 생각해야 되죠. 이제 행동 능력인데 넘어지면 일어날 수도 있고 사실은 인공지능 학회에서는 1997년부터 로보컵이라는 대회를 만들어서 로봇 축구하는 대회를 20년 이상 해왔습니다. 축구하다가 로봇이 넘어지면 일어나야 되니까 사실 일어나는 거는 그래서 약간 단편적으로 봤는데 기본적으로 AI가 하는 건 사람처럼 지각하는 능력, 상황을 파악해야 되죠. 아직은 약합니다. 사실은 챗GPT는 글자만 인식하는 겁니다. 약간 이미지를 약간 인식하긴 하는데 아직은 해야 될 일이 많고 기본적으로 근데 글에 관해서는 완전히 지각 능력 거의 뭐 그다음에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언어로 생각하니까 사람도 그다음에 이제 행동이 붙어야 되고 그래서 보면은 AI가 사실은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됩니다. 일반인들이 아는 것보다 1956년에 인공지능이란 말이 생겼고요. 영어로. 그다음에 지난 한 70년 사이 역사를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2000년을 전후해서
고전적인 AI에서 현대 AI로 넘어왔습니다. 물리학이 100년 전에 양자 물리학이 나오면서 현대 물리학으로 넘어온 것처럼 인공지능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서야 시작 자체를 100년 늦게 훨씬 더 늦게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2000년 전후인데 그 핵심 기술이 뭐냐면은 학습한다는 기술입니다. 기계 학습, 그래서 머신러닝, 딥러닝 발전된 복잡한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생성형 AI도 결국은 학습하는 기술의 연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서 현대 AI로 넘어오면서 보면은 AI가 원래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야심찬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사실은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겨울이 2번 있었고요. 그래서 뭐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진짜로 한 게 뭐냐 뭐 이런 야단을 맞았었는데 지금이 다시 머신러닝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 다시 꽃피우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 기술하고 그러니까 달라진 거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똑똑해지려면은 사실은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었고 그래서 기계한테 지식을 어떻게 사람의 지식을 집어넣어 줄까를 고민을 수십 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지식 기반 시스템, 이제 전문가 시스템 이렇게 또 부르는데 근데 그 방식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습으로 보면 약간 주입식 교육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런 방식으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학습을 한다는 건 뭐냐면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애들 데리고 서점도 가고 박물관도 가고 놀아주면서 경험을 쌓도록 데이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그러니까 경험이 결국 기계한테는 데이터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보여주면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발견하고 지식을 학습해 나가고 만들어 나갑니다. 사실 인간이 하는 지적 작업이 다 공부하고 이런 경험을 온 건데 그 과정을 기계한테 넣어줬더니 온갖 데이터를 보고는 이제 학습을 하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잘 못하지만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사실 지금 AI는 과거는 디덕션, 그러니까 논리로 보면은 연역적인 추론을 잘했는데 지금은 인덕션을 합니다. 귀납적인 추론을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과학자들이 하는 게 대부분이 귀납적인 추론입니다. 지식을 발견하고 귀납적 추론하는 게 그거를 그러니까 AI가 하는 거고 그래서 학습이라는 걸 보시면 여기 예로 먼저 뭔가를 해봅니다. 이 인형이 멀리 걸어가는 게 목적인데 처음에는 바로 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다른 행동을 해보고 조금 더 멀리 가면 다음에는 그걸 또 반복해요. 바로 넘어지면 그거는 버려요. 그런 행동을 다시 안 해요. 그래서 약간 확률적으로 이게 강화학습의 개념인데 잘하면은 당근을 주고 못하면 채찍을 주는 상과 벌을 주면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도록 유도하는 거고 그렇게 한다는 건 뭐냐 학습의 원리는 시행착오입니다. 뭔가 해보고 그 다음에 오류를 교정하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스로 성능이 향상됩니다. 처음에는 잘 못하지만 결국은 2000번을 반복했더니 멀리 걸어가는 행동을 진화시켰죠. 똑같은 원리로 2발이 아니고 4발이어도 그걸 해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프로그래밍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알고리즘을 디자인해서 준 게 아니고 기계가 스스로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보면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 같은 게 조금은 기존의 프로그래밍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C나 Java나 이런 걸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우리가 아는 언어로 문자를 가지고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죠. 그런 거를 그 사람이 이해하고 명령을 주기는 편한 건데 기존의 프로그래밍 방식은 지금은 학습은 그게 아니고 신경망, 뇌를 닮은 신경망 구조를 만들었고 이게 일종의 프로그램 구조예요. 이거의 장점은 학습을 한다는 거고 단점은 내가 코딩을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AI가 이제 설명을 하거나 AI가 뭔가 예측을 잘하는데 이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하는 게 사실 어려운데 이게 약간 펀더멘탈한 약간 딜레마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설명하게 어느 정도 유도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사실은 설명은 점점 어려워지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아지 고양이 사진을 구별하는 거를 프로그램 짜라 그러면 사람이 못 짭니다. 컴퓨터공학부 학생들한테 숙제를 줘도 사실은 못 짜요. 정확하게. 근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게 이제 딥러닝 방식인데 강아지 사진 10,000장 모으고 고양이 사진 10,000장 모아서 강아지는 1이라고 레이블을 달고 고양이는 0이라고 레이블 단 다음에 그 다음에 학습만 합니다. 여기 보시는 신경망 구조에 입력에 강아지 사진 주고 출력은 정답이 1이 나와야 된다는 것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신경망에서 뭔가 계산해가지고
그다음에 오류가 저기 위에 식을 하나 제가 쓰긴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익숙할 것 같아서 Y가 원하는 답 1이고요. FXW는 X 입력 사진을 주고 W가 이제 프로그램이고 알고리즘이고 일종의 이게 보통 파라미터 벡터인데 F라는 함수를 이제 그러니까 신경망은 F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출력한 거는 0.7 그러면 1 빼기 0.7만큼 해서 0.3만큼의 오차가 생기죠. 강아지인데 0.7이라고 처음에 대답하지만 학습을 계속하면 1 가까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근데 2만 장의 사진을 가지고 계속 반복 학습을 하는 걸 여기 보시면 입력 주고 출력 계산하고 에라 교정하고 입력 주고 출력 계산하고 에라 교정하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에 강아지 고양이 보고 계속 사진 볼 때마다 처음엔 틀리지만 고양이 사진 또 보고 그게 아니고 고양이야 그거 아니고 강아지야 계속 해주면은 배우는 것 같은 거를 흉내낸 겁니다. 그래서 2만 장 가지고 안 되면 20만 장 주면 성능이 더 잘 나오고요. 그래도 안 되면 200만 장 주면 더 잘하고 처음에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안 되면 2천만 장 계속 데이터를 늘리면 어쨌든 강아지 고양이 사진은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기술이 이제 발전해서 아까 간단한 신경망 몇 층짜리 정도가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력에 큰 사진을 주고 출력에는 그 사진을 뭔가 분석한 뭐 물체를 이제 인식하는 이런 거를 준다고 하면은 층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이제 초거대 신경망, 초거대 AI 지금은 이런 걸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챗GPT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 주로 언어를 입력으로 하고 언어를 출력으로 하는 그래서 긴 글을 입력으로 주고 긴 글을 출력으로 주는 기술이 이제 발전한 거고 언어 차원에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 AI 언어 모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구현한 게 아까 결국은 신경망 모델, 딥러닝 아주 복잡한 신경망 구조의 이제 어떤 학습 모델인데 이게 트랜스포머 뭐 이런 걸로 이제 발전해서 층도 많고 모델은 복잡해집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은 결국은 데이터 입출력 주고 학습시키면은 안에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입력이 이제 뭐가 되든 출력이 뭐가 되든 사실은 이 매핑을 학습할 수 있다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이미 1989년에 Universal Function Approximator Theorem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증명된 이론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거를 구현하는 아주 복잡한 걸 놀라운 기술이 계속 발전 중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론적인 기반은 이미 예전에 마련돼 있었어요. 수학적인 기반은. 근데 사실 그 AI 안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놀라고 있는 거는 이게 이렇게 복잡한 것도 이런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계속 그런 놀라움이 진행 중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은 입력에 텍스트나 이미지나 오디오나 비디오나 아니면 그 다른 어떤 거를 주고 출력도 마찬가지로 어떤 걸 주고 입출력 데이터를 주고 그러니까 입력에 오디오 주고 출력에 그림을 줘도 되고 뭐 오디오 그림을 주고 출력에 오디오 그림을 줘도 되고 기계 번역 같은 거 보면 영어를 주고 한국어 번역하고 이런 거가 다 이런 변환 구조입니다. 이거를 이제 다양한 모달리티 그래서 언어나 시각이나 아니면 앞으로 촉각 같은 거 로봇을 만들려고 하면 촉각이나 행동 이런 거를 주면은 사람을 그대로 사람을 흉내내는 로봇을 복제해낼 수도 있는 거죠. 약간 복제하는 기술 비슷합니다. 이게 멀티모달 AI라 그러고 그래서 이런 모델 복잡도가 계속 커지고 그러면서 많은 일을 해내고 그다음에 노벨상 위원회가 이 기술을 인정을 했죠. 지금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줬는데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기술의 기반, 신경망의 기반적인 모델, 그다음에 그거의 수학적인 기반 이런 거를 연구한 사람들한테 노벨 물리학상을 줬고 그다음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단백질 3차 구조 같은 아주 어려운 과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 걸로 인해서 노벨 화학상도 원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뭔가 입력으로 주고 뭔가 출력으로 주고 입출력을 데이터로 많이 모아서 주고 나머지는 기계한테 다 맡기면 입력해서 출력으로 매핑하는 거를 뭔가 학습해내고 그게 예전에는 사람이 손으로 프로그램 짰어야 되고 알고리즘을 생각해가지고 했어야 되는 거를 기계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아마 제가 이거를 다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판단형 AI는 알파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둑이 어려운 문제지만
입력 바둑판 주고 출력은 19 x 19의 좌표에서 어마어마한 제가 객관식 문제라 했죠. 결국은 아무리 복잡하지만 어느 수를 한 수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간단합니다. 복잡도는 어마어마하지만 그래서 알파고가 이게 풀린 거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구조 예측하는 거 이런 것도 일종의 판단형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보신 거니까 4 years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판단형 AI는 온갖 분야에 다 데이터 분석하거나 예측하거나 옛날에 통계학이나 이런 게 했던 것들을 다 상당 부분 해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거고. 제가 사실은 챗GPT한테 그래서 오션 사이언스에 AI가 활용되는 사례를 한번 설명해 줘 그랬더니 쫙 대답을 한 걸 제가 다시 약간 간단하게 슬라이드 형태로 요약한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이미 챗GPT가 다 공부해서 해양과학에 대한 한 거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벌써 머신러닝이 다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생성형 AI는 잠깐만 원리만 말씀드리면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입력하고 출력의 매핑인데 출력을 강아지는 1, 고양이는 0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강아지 사진을 입력해주고 강아지 사진 똑같은 걸 출력에다 학습하라고 하면 이게 생성형입니다. 아까 감독학습이라 그러고 이걸 무감독학습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같은 원리입니다. 단지 안에 있는 신경망 구조를 조금 변형했는데 보시면은 바틀렉을 만들었죠. 뉴런스를 줄였어요. 압축합니다. 인간의 뇌가 평생 하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돌아다니면서 온갖 데이터를 보고 관측하고 어마어마한 노이즈한 거 복잡한 데이터를 관측했지만 제가 집에 저녁에 가가지고 오늘 내가 뭐 했나 가면 여의도 가서 예를 들면 해양과학기술 심포지움이 있었고 내가 강연했고 뭐 간단한 이렇게 압축한 거죠. 요약한 걸로만 기억합니다. 나머지 데이터는 이제 머릿속에서 어떤 식으로 압축한 겁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는 이렇게 압축한 거를 가지고 그 패턴을 가지고 다시 영상을 떠오릅니다. 제가 집에서 저녁에 누워가지고 오늘 여기서 눈 감고 강연했던 거 여기 학회장 분위기나 이런 거를 떠올리면 사실은 떠오르죠. 인간의 상상력 같은 거를 흉내낸 기술입니다. 그래서 뇌가 잘하는 거고 기억에 약간 리콜 메모리라고 합니다. 이거를 인지과학으로는 회상 기억 그런 거를 흉내낸 거고 그래서 인코딩하고 정보를 디코딩하는 약간 수학적으로는 그런 개념입니다. 정보를 내가 과거에 본 데이터를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를 압축해가지고 정보를 부호화해가지고 표현한 다음에 컴프레션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다시 새로운 영상을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약간 그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고 NVIDIA has developed a new machine learning methodology for generating unique and realistic looking faces using GAN. That is 여기 하나 보시면은 이제 사람 얼굴을 학습한 다음에 가짜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알고리즘적으로 하려고 해서는 사실은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분야가 있는데 컴퓨터공학에 이 사람들이 오랜 동안 연구했는데 사실은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AI가 능가합니다. 이미 이게 만드는 사진이 다 가짜 사진입니다. 챗GPT는 사진 대신에 글자를 생성하는 거고 그래서 문장을 씁니다. 긴 글을 써내는 거죠. allowing them to produce images of unprecedented quality. 그러니까 저게 음악이 되면은 음악 음표를 생성하는가 하는 게 되는 거고 사실은 나중에 로봇이 된다고 하면 로봇의 행동을 생성하는 것도 해낼 수 있고 그건 아직 진행 중입니다. 네.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비디오도 생성합니다. 비디오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그 멀티모달로 글을 기술해주면 이미 챗GPT가 이게 상용화했죠. 그림을 그려줍니다. 내가 원하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챗GPT한테 물어서 생성형 AI가 해양과학에 쓰이는 거를 한번 요약해줘 그랬더니 쫙 기본적으로 뭔가 시뮬레이션 하든지 데이터가 적은 환경에서 데이터를 뭔가 인핸싱 하든지 아니면 3차원 모델을 만들든지 뭐 이런 분야의 생성형 AI가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행동형은 마지막은 사실은 중요한 게 결국은 행동으로 인지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가진 지식은 아까 멀티모달을 제가 강조했지만 결국은 바디 행동에서 나옵니다. 제가 마우스라는 거 여기 포인터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면 포인터를 만져보고 이게 써보고 한 거가 경험이 들어가야 포인터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지금 챗GPT는 사실 포인터라는 글자만 들어간 걸 다 읽어가지고 흉내를 말로는 흉내내지만 포인터에 대해서 진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남은 숙제고 AI가 이제 그래서 결국은 몸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서 사용까지 하면서 하는 이런 AI를 이건 아직 AI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말을 가지고 심부름을 시키고 물 좀 갖다 줘 그러면은 물병을 찾아서 인식해 가지고 물병을 심부름을 하는 이런 연구나 이건 서울대에서 연구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Pick the bottle with yellow cap in front and place it in front of the bottle with white cap in behind. 말을 하면 그거를 말을 이해해서 물건을 인식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줍니다. Pick the rightmost cup and stack it 이런 거를 on the 피지컬 yellow cup AI next 뭐 to 이렇게도 the banana. 부릅니다. 멀티모달이고 시각, 언어, 행동이 들어있고 촉각은 아직은 Grasp 조금만 the green 씁니다. cup behind the banana and place it on the top with the 이러면은 green 이제 cups on the left. 바나나나 컵이나를 진짜로 이제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그냥 말로만 마치 아는 것처럼 말장난을 Touch 하는 the green 거라고 볼 cups 수도 and 있는데 line it behind the red cups. 예. 그다음에 몇 개만 더. 이제 실제로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AI가 정신 노동만 하는데 인간의 이제 육체 노동까지도 할 수 있는 약간 그 블루 칼라 직업에 대해서도 사실은 앞으로 어느 정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보면 우리가 주어진 실험은 사람이 하고 데이터만 분석하는 AI가 지금 하는 거라면 실험 자체도 AI가 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실험을 해야 될지 과학 실험을 사실은 그다음에 학습하는 게 상당히 다릅니다. 사람이 지금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걸 데이터로 모아가지고 이미테이션 러닝을 해서 기계가 학습합니다. 그래서 로봇을 만드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하고는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이 복잡한 일을 하는 건 어려웠는데 사람이 데모를 해주면 그거를 그대로 카피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챗GPT하고 로봇을 결합시켰어요. 이제 챗GPT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졌죠. 언어로 된. 그다음에 이제 몸을 갖다 붙였어요. 이게 피겨 AI라는 회사인데 사실 챗GPT를 만든 오픈 AI가 투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개를 붙였어요.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그래서 현장의 상황을 지각해가지고 Can you 파악하고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뭔가를 while you 하죠. pick up this trash? 그다음에 설명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하면 뭐 어때서 On 이유를 it. So I gave you 설명합니다.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그래서 먹을 것 좀 줘 그랬는데 사과를 줬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책상 위에 있는 거는 먹을 거는 사과밖에 Great. 없으니까 So, 사과를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Based on the scene 대답합니다. right now, where do you 그는 think the dishes in 챗GPT가 front of you go 가진 next? 생각하는 능력이고 로봇은 그걸 몸으로 사과를 주는 것까지 하는 거죠. The dishes on the table, like that plate and cup,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로보틱스나 이런 게 해양수산과학에서 사실은 응용 분야가 많고요. 그래서 근데 아직은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센서 시그널 같은 거 여기 파랗게 표시한 건 아직은 지금 AI가 주로 하는 건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사운드 요 정도입니다. 사운드도 주로 스피치 같은 정도인데 나머지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모이고 그게 기계한테는 경험으로 축적되는 거고 그걸 학습하면은 많은 새로운 응용 분야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특히 이제 특히 행동으로 가는 부분은 아직은 연구가 좀 부족한데 앞으로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